아카데미가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이랬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분 후에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사실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스피치를 할 자격이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PM에서 얻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텝도 아니고 팀 파트너,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공감되시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은 운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운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인을 만난다. 오늘 이 자리에 안내해주신 귀인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끝나면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귀인이 3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전 1983년생입니다. 부산 덕천동에서 9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시겠죠? 너무 잘생겼네. 엄마 닮았네. 저희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5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유통업을 하셨던 아버지가 사업수완이 좋으셔서 어린 시절에는 유복하게 살았는데 IMF가 터지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대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사춘기가 늦게 오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막 논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이가 30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 취직도 하고 자리에 잡아가는데 30살에 백수였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이 두 분이 저를 정말 한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한 선택은 밑바닥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합니다. 30살. 그리고 야간 알바하면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는데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게 내 꾸라지고 내 현실이구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냐면 요분입니다. 요분. 여기 제가 있죠. 이분은 삼성 프리미엄 카드 영업 팀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리크루팅 전화를 한 거예요. 저를 만나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나이 30살에 그 공무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대 뭔데 200도 안 될 건데 인생 그 남자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비전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 수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지금 남아신 머릿속에 있는 고민의 90%가 사라질 거라. 그러면서 통장을 탁 보여주는데 1700, 1600, 1500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띄어서 이 세일즈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이거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해보라는 사람.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 이분이잖아요. 이분하고 저는 상담하고 결정하고 통보를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3개월 만에 지점 1등을 찍어버립니다. 저는 이분을 믿고 뛰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이는 할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술 사라 밥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들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리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 영업은 출퇴근이 자유로운데 내가 하는 만큼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누적이 안 됩니다. 제가 늘 꿈꿨던 건 뭐냐, 사장님들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의 분신술을 날마다 꿈꿨어요. 홍남아를 10명으로 뻥튀해가지고 같이 영업을 뛰면 10일 일할 거 하루만 해도 좋을 텐데.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영업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현실에서 분신술이 가능한 일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영업이랑 똑같은데 파트너들이 생겨나니까 이 파트너들이 나의 분신처럼 활동을 하면서 권리형 소득이 만들어지는 걸 제 눈으로 본 겁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제 인생 처음으로 국내 A사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던 그 회사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제 인생 올인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잡, 쓰리잡 이런 거거든요. 저 무조건 올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을 제가 뭘로 봤냐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죠. 이걸 유통하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 제품이 저렴한지 비싼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 회사는 시중에 있는 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니까 여기에 제가 소위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거기 그중에는 면세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4시간 제가 몰두했습니다. 시스템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공과 관련 없는 거 다 끊어냈습니다. 뭐 동호회 가는 거, 모임 가는 거, 운동 가는 거,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싹 다 끊고 꿈에서도 사업 설명회하고 꿈에서도 리포팅했습니다. 명단 싹 다 적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동생까지 여기 리포팅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과 형제를 리포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숨을 걸면 이루어도 됩니다. 형제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무조건 리포팅 됩니다. 아니 이거 합류 안 하면 아들 죽겠다는데 이거 어느 부모님 합류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초반에는 나름 조직도 모으고 빠르게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제품 좋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돈이 안 되니까 파트너들이 돈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파트너들도 다 그만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만두고 저희 동생이 그만두고 아버지가 그만두고 저 혼자 외로운 사자처럼 남아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스폰서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폰서들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완벽한데 홍남아 사장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장비가 굵었잖아요.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지급자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사장님들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모든 사람들이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단 한 분의 사장님이 회사 제품 보상 플랜에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두 번째 귀인이자 제 생명의 은인이신 이분이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대리님께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최모 씨의 아들 모 WT 스폰서님이십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게 이제 6년 전 사연입니다. 이분을 통해 제가 진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서 PM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2019년 10월 18일 송도에 있는 비스터 커피숍에서 진하고 진한 오투비스프 같은 액티바이저 한 잔을 얻어가지고 저는 이틀 뒤에 결단을 하고 PM으로 제 두 번째 사업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이날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홍남아 사장님은 PM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90%는 회사와 제품의 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신규 오신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PM을 통해서 직급을 가하고 성공을 하신 분들이 물론 본인들도 대단하시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90%는 회사와 제품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월에 RBM 달성하고 그 다음 달 MVP, 12월에 MVP 그리고 코로나가 왔지만 저는 3월에 PT 달성이라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달인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알렸을 뿐이에요. 회사가 심플 석세스풀이라고 나와있죠. 어떻게 이 사업이 심플하게 진행이 될까? 정답은 간단한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편하려면 누군가가 불편해야 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회사가 다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심플하게 제품만 알리면 일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PM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저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99%의 사람들이 회사 선택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회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탄탄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죠. 신규로 런칭하는 회사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PM이라고 하는 회사는 30년 동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CEO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 운영 철학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생필품을 주력으로 하는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회사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매출 22조로 하는 쿠팡이라는 배불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필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면 그 회사는 대박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 생필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서 좋은 제품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PM 같은 압도적인 제품, 대체할 수 없는 제품, 비교 불가의 제품으로 사업을 해야만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심오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PM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레이입니다. PM의 등장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두 줄 마케팅은 지구상에서 장치를 감추어가고 있죠. 네.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돈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저는 정직하게 양라인을 동시에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불로소득자들, 한 라인 공짜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간에 많은 거예요.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나눠주니까 그게 수당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너리 방식에서 수익의 역전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PM은 최고 직급을 가기 위해서 5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 라인이 잘 내려간다고 해도 수익의 역전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폰서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고 직급을 빨리 가야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죠. 어느 라인에 어느 위치에 있건 본인이 노력한 사람이 더 빠른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PM의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자들이 소비자 교육을 열심히 구축하면 결과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특히나 제가 남자 입장에서 남성 사업자분들이 지금 PM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남자가 거의 없죠. 왜 여자들은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남자들은 일을 못할까? 그 결론은 뭐냐? 남자들은 생각만 많습니다. 생각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작성하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 이 사람은 혈관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가져오십니다. 두 번째, 그 명단을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왜? 그 명단은 나만의 명단이 아니죠. 사장님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듣고 먹고 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이 챔피언 간다 이러면 배 아파가지고 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 전화로는 PM의 P자도 꺼내시면 안 됩니다. PM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로 만나자는 약속만 잡는 겁니다.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팅을 하러 갈 때는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A, B, O, 아보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만 하느냐?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아보를 끊든 인연을 끊든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아보를 안 끊으면 나는 성공을 못 하겠다.
돈이 없고 그 본인 사정이고 사장님들 이 사업에서 결과를 내야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분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다 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첫 번째, 당신은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건강기능식품 필요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침 다행히 내가 지급하는 PM 제품이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내가 만약에 200등 제품 가져왔으면 당신 어쩔 뻔했냐? 얼마나 다행이냐? 여기서 사실은 게임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야, 이 정도 가격도 투자 못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비타 500이나 바카스가 맞는 거예요. 그분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제품 안 먹어서 큰 병 얻어서 병원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죠.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사람을 만나면 결과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회사와 제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잘 나가는 PM은 우리 사업자들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아, 사장님은 힘들죠. 서로 회장님이 나와서 당신은 600점 하지 말고 300점만 해도 혹시 이런 일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들을 다 외웠는데 막상 이 앞에 서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만 보고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보실 거니까. 박찬호 사장님들 하나도 안 떨린다고 제가 말했던 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합니다. 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PM을 통해서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선후배 사업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PM을 통해서 꼭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